체험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합으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저의 체험 사례보다 강력한 저희 큰아들의 체험 사례가 있기에 오늘은 저희 큰아들의 체험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맨 위에 보면 제목을 제가 저렇게 붙였는데요. 사랑하는 저의 아들의 질병 극복기 물음표 그리고 지금도 ING 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낯설어가지고 잘. 네. 저희 아이는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알게 된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밥을 먹다가 꼭 쓰러졌다는 거죠. 저는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친정 아빠가 가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갖가지 검사를 했는데 뇌파 검사에서 간질파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간질 발작을 한 적도 없고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는데 어르신들은 그러죠. 키우다 보면 한두 번 경기를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 안 하려고 했어요. 워낙 이렇게 큰 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이 찾아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 먹어야 되는 그 뇌전증 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안 먹이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이 났는데 일주일 이상 아무리 해열제를 먹고 그리고 이렇게 수액을 맞아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동네에 또 좀 큰 종합병원에 갔더니 이제 몇 가지 혈액 검사를 하더니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냐라고 물으셔서 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 부작용으로 그 혈소판 수치가 거의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인실 입원을 해야만 했고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침대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몸이 나면 그것도 이제 이렇게 출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수면제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어요. 그런데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부작용이라는 게 원래 다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 돌아오니까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택한 방법은 혈소판이라는 걸 수혈을 해주셨어요. 혈액 수혈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커다란 주사기에 혈소판의 색깔은 누르스름한 색이었어요. 빨간색이 아니었고요. 그거를 6, 7개를 1초에 이제 뭐 몇 미리씩 조금씩 밀어넣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혈소판 수혈을 하고 다행히 혈소판이 정상치로 돌아왔고 그리고 제가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싶어서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꽤 똘똘했는데 그리고 처음 쓰러졌을 때 그 지능 검사했을 때 134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행동이 느리지만 학교에 가면 잘 따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지능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선생님한테 트랜스퍼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이 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트랜스퍼를 해서 이제 방금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미토콘드리아의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근육 조직 검사부터 시작해서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그런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미토콘드리아에는 효소가 5개가 있대요.
이게 발전소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차례차례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다행인 건 저희 아이가 1번 발전소에 효소가 없대요. 중간에 있는 효소가 없으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발전기만 돌려주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대사 장애가 일어나면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저희 아이는 미토콘드리아 대사 장애뿐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귀 질환으로 희귀 난치병의 진단을 받은 거고요. 일반 사람들도 미토콘드리아 대사 장애가 일어나면 저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장애, 근육 약화, 청각 시각 문제, 학습 능력 저하, 심장병, 신장, 간 위장 질환 등등 많은 대사 장애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대사 장애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그 난치성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병의 사례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병증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요. 보통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에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부모님의 의지에서 앉거나 눕거나 하는 친구들을 미토콘드리아 근막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서치를 하던 중에 저희 담당 선생님이 미토콘드리아 쪽에 10대 안에 드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토콘드리아 세포병증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한다고 알려졌지만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무슨 크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미미하고요. 거의 별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들은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인데 특이한 증상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없지만 사람들이 언제 찾아오냐 하면 발달 지연이나 퇴행이 있을 때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다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면 정말 저희 아이만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고요. 선생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은 그냥 휠체어도 아닌 특수한 휠체어, 정말 비싼 휠체어에 앉아서 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받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었지만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대기실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료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요. 전용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요. 이것이 저희 아이가 먹고 있는 처방전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엘칸정, 시닐티아민, 염산, 염정 이런 거는 이제 그 브랜드명이고요. 성분을 보면 L-카르니틴, 코엔자임 Q10, 비타민 B1, 탄산칼슘정, 그리고 비타민 D. 유일하게 이제 치료제로 먹고 있는 거는 경련치료제입니다. 결국은 건강기능식품하고 비타민으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G땡땡의 영양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정말 꼬박꼬박 초등학교 4학년부터 25살 될 때까지 거의 14, 15년을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저희 아들이 건강해졌을까요? 당연히 건강해졌어야 하죠.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이 고3 때 혈색이 너무 하얗게 병원에 갔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이러다가 길거리에 가서 쓰러지면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삼복부 위출혈, 식이지장의 출혈이 계속 있으면서 입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2살 남자 청년아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 청년아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진단을 받게 된 것도 너무 특이한 게 저희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이 별로 없어서 다리가 이제 세 다리처럼 가늘어요. 그런데 다리가 퉁퉁 붓고 그리고 그게 가라앉질 않고 아이가 불편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저희 동네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갑상선의 초음파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대셨는데 크기도 컸고 모양도 나쁘고 빨리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던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했는데 이제 전절제를 해야 할 크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전절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2016년쯤에 유산화를 만나기는 했으나 의사 선생님이 소개한 영양제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브랜드 체인지 하지 않았습니다. 난 저거 먹고 있는 거 있어. 나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고 있는 거 있어 하고 거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그런데 어느 지인이 유산화포도 좋다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예전에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해 주신 분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전화해서 다짜고짜로 수험생이 먹는 비타민 있어? 그랬더니 이때 싸게 먹을 수 있어? 네, A사는 할인이 없었고 네, 여기는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먹일 건데 그러면 할인되는 거 먹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 1년 동안 저희 작은 아들이 홍삼 이런 거 빨아먹는 거 이런 거 잘 안 먹었었는데 헬스팩이랑 바이오메가 C300은 엄청 잘 챙겨 먹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고3 생활 힘들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1년이 딱 지나고 저는 그거를 우리 작은 아들을 먹이면서 큰 아들을 먹일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1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큰 아들이 무슨 촉이 있었나 봐요. 작은 아들이 딱 1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엄마 얘가 먹는 이 헬스팩 나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는 사실 1도 생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보시다시피 그 많은 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던 아이인데 여기에 헬스팩 6알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먹겠다고 해서 그래? 그러고서는 이제 먹이기 시작을 했고 저도 몰랐는데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먹어 했는데 애가 3번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을 빼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 3번 먹을 때랑 2번 먹을 때가 달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씩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서 정말 그 면역이 워낙 안 좋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달고 살아서 안과 이비인후과 드나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5년 섭취 중에 정말 동네 병원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입원했던 거 안 했습니다. 본인도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 내가 병원을 간다니? 그래서 정기 검진 때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미토콘드리아 대사장애로 아까 증상들 보여드렸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증상들입니다. 성장장애, 중3까지 키가 안 컸어요. 그리고 근육 아까 얘기한 대로 3다리입니다. 근육이 없어요. 그리고 청각과 시각에 문제가 있을까봐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그때 4학년 때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린 나이에 일찍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엄마 무서워하고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경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아주면 심장이 팍팍팍팍 뛰어요. 굉장히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도 정기적으로 항상 검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상복부 출혈 뭐 있었죠. 그래서 위장 질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암, 저희 아이 갑상선 암이었지만 네, 암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어요. 맨날 이렇게 아이가 맨날 지쳐 있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유산화 제품을 어떻게 먹었을지 아마 여기 오래 하신 분들은 처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침에는 영양 활력 부호를 위해서 헬스팩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습니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어떨 땐 2포도 먹어요. 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때문에 코라바놀 C 600 먹는데요. 이것도 아이가 가감해서 먹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다 5알, 어떨 때는 2~3알. 네. 한 알만 먹으면 안 되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을 겪은 이후로 프로글루카민을 제가 더 추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혈액 검사를 하면 철분이 없다고 나와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철분약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거나 먹일 수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지만 저 유산화 미국 본사에서 공수해서 철분약 먹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 먹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면역의 기본 세트로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지금 먹고 있는 게 바로 코퀴논 상봉입니다. 아까 코엔자임 Q10의 성분이 있었는데 엄청 많은 양을 먹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심장 비타민 활력을 도움을 받고요. 갑상선 질환과 면역에 도움을 받으라고 마그네 칼디와 비타민 D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청골의 관절염이 조금 보인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프로포사 글루코사민도 작년 여름부터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눈도 항상 이제 검진하고 있으니까 비전엑스, 그리고 혈관과 뇌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바이오메가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큰아들은요 29살이에요. 네, 정말 특수학급을 보낼 때만 해도 얘가 직장 사회생활이나 하려나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생활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있어요. 자, 웹으로 그 만화 올리는 거, 그거를 위해서 취미생활 하고요. 그리고 새벽 정말 3~4시까지 앉아서 목이 아플 것 같은데 그림 그리고 스토리 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유산화 제품의 찐 매니아가 된 저희 큰아들이 알아서 컨디션에 따라 유산화 제품 가감해서 먹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유산화 시작할 때 저희 아들들은 저에게 약쟁이 엄마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엄마가 유산화 안 했으면 어쩔 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같이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올해도 가야 한다며 저희 아빠가 지고 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체험 사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